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은요. 역시 재판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참 제가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선거법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재판을 쭉 취재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유동규의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미처 하기 어려운 행동이나 미처 하기 어려운 생각을 하는구나.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일 놀란 게 그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그 변방의 장수입니까? 그리고 변방의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래전부터 계속 뭐 박근혜면 박근혜, 뭐 이명박이면 이명박, 혹은 검찰이면 검찰. 우리나라의 이렇게 기득권층, 핵심 기득권층하고 정면으로 맞상대를 해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검찰이라든지 이런 기득권층의 탄압에 노출이 되어 있고 시달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사람의 측근이라고 하면서 어쩜 이렇게 함부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참 해봅니다. 돈을 어떻게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나? 그러면 그 정영학 녹취록에도 보면은 유동규가 3억 내놓으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장동 사업 수익금을 자기가 맞게 분배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내 돈 받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이렇게 큰 소리를 뻑뻑 치기도 하잖아요. 되게 놀라워요. 그래서 매번 놀랍니다. 또 놀라는 게 검찰에서 했던 얘기가 법정에서 틀려지고, 검찰에서 했던 얘기도 맨 처음 했던 얘기, 그러니까 옛날에 2021년 대선 전에 했던 얘기,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얘기, 그 다음에 올해 1, 2월에 했던 얘기, 3월에 했던 얘기 다 틀린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뭐 매번 놀라요. 매번 놀라고 더 웃기는 거는요, 법정에서 그게 또 한 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놀랍니다. 항상 놀라고, 또 황당했던 거는, 말을 뒤집고 난 다음에 막 본인이 승질을 내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아프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되게 티가 나잖아. 어떻게 보면, 또 거짓말 들통나니까 저러는가 보다. 라는 게 너무 티가 나는 행동인데, 그런 티나는 행동을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번 재판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 정말 놀랍거든요. 매번 놀랍니다. 매번 놀라는데 오늘 유동규가 법정에 나오진 않았으나 오늘 또 유동규의 실체가 또 하나 살짝 드러나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매번 놀랐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야, 진짜 놀랍기가, 야,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매번 놀라지만 또 놀란다. 오늘 법정에서 드러난 유동규의 실체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참, 제가 이게 유동규의 실체, 이런 말을 참 조금 안 쓰고 싶었어요. 이게 개인에 대해서 지나친 비방처럼 들릴 수 있고,
뭐 어쨌거나 유동규라는 사람은 개인이잖아요. 근데 이 개인한테 너무 세게 말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체란 말을 쓸까 말까 되게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다른 말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예. 자, 오늘 재판에 또 한 명의 재밌는 증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황무성 전 성남도시공사 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황무성 씨라는 사람이 등장하네요. 황무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신공영이라는 그 건설회사의 임원 출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남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근데 사장으로 오기 1년 전부터 유동규와 각별한 교류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황무성이라는 사람을 성남도시공사 사장으로 천거한 사람은 이 돌아가신 유한기 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한기 씨가 황무성 사장을 천거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해서 사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한기 씨가 주선을 해가지고 유동규하고 이 황무성 씨가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래요.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된 거야. 그러니까 성남도시공사가 만들어지고 사장 선임이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남도시공사가 채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두 사람은 교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황무성 씨 너한테 내가 성남도시공사 사장 줄게. 야,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가 왔다 갔다 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전과가 있어요. 범죄 혐의에 연루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까지 되기도 해요. 사기야, 사기. 사기죄로 법정 구속까지 당한 1심에서 징역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기로 그 법정 구속이 됐던 사람이에요. 최종적으로 그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는데 유죄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보통 1심에서 실형이 나오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내리는 건 이유는 뭐냐면 그 재판 기간 동안 6개월 동안만 잠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형을 살지는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살았다. 실형을 살았다는 거하고 집행유예가 됐다는 거 큰 차이가 있거든요. 하지만 구속이 6개월 동안 구속이 돼 있었다라는 건 뭘 말한다? 사실상 형을 6개월 산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징역 1, 2년 정도까지 살릴 정도는 아니고 한 몇 달 정도만 살리고 말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1심에서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유죄 선고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퇴가 된 겁니다. 야, 솔직히 그렇잖아.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고 잡혀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면 뭐 사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잡혀 들어가 법정 구속됐고 그럼 사퇴하는 게 맞잖아.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신이 이 성남도시공사 사장에서 쫓겨나게 된 거는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을 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걸 조선일보가 그대로 받아 써주고 있어. 아니, 조선일보가 그런 게 다른 놈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아니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법정 구속까지 된 사람이면 아니 사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 자, 어쨌거나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황문기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신이 유동규랑 짬짬이로 해가지고 사장에 선임이 됐다라는 부분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재명한테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서 나를 내쫓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유동규한테 사실 돈 매겨가지고 유동규한테 돈 주고 지가 사장을 사들인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 유동규한테 이 사람 황무성이 1억 3천만 원을 줍니다. 총.
나중에 뭐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총 1억 3천만 원을 줘요. 근데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 유한기 씨, 돌아가신 유한기 씨를 통해서 그 주는 거예요. 그 뭐야? 뇌물 준 거 아니야? 그 1억 3천만 원을 주고 자기가 사장직을 사들인 거 아니야? 그죠? 나중에 어쨌든 돌려받긴 했대. 어쨌거나 이거 뇌물 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가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었고 그래서 물려난 건데 어째 그게 대장동 때문에 대장동을 이재명 지 맘대로 하려고 자기를 내쫓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개새끼지 개새끼. 유동규랑 똑같은 놈인 거야. 그러니까 유동규랑 붙어 먹은 거지. 어쨌거나 이 과정을 이 황무성 씨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유동규는요 이재명을 참 많이 팔아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동규가 이재명을 팔아먹으면서 이 황무성 씨한테 돈도 뜯어냈던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딴에는 돈 주고 그 자리를 갔는데 임기도 못 채우고 쫓겨나니까 기분 나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예,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마자 유한기 씨를 압박해요. 야, 내가 돈 줬잖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유한기 씨한테 양심 선언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해. 압박을 한 거예요, 살짝. 어떻게 보자면 유한기 씨가 돌아가신 배경에는 이 황무성 씨의 이런 압박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한기 씨 입장에서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돈이 자기를 거쳐서 유동규한테 갔으니까 자기가 뇌물을 전달해 준 사람이잖아. 혹은 뇌물 전달의 메신저, 뇌물 요구의 메신저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자꾸 야, 너 양심 선언해. 양심 선언을 했다는 건 뭐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이 압박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그 무렵에 이 황무성 씨가 유한기 씨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 양심 선언해. 내가 억울하게 쫓겨났잖아. 내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쫓겨났으니 네가 그걸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양심 선언해. 아니 지가 돈을 유동규한테 주고 사장 되기 1년 전부터 유동규한테 사장 로비까지 해놓고 그 부분을 싹 잊어먹고 또 자기가 사기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퇴한 거면서 그리고 사퇴한 직후에 뭐까지 됐다? 법정 구속까지 됐어요. 그랬는데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고 유한기 네가 거기에 앞장을 섰으니 양심 선언해라! 라는 식으로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요. 유한기 씨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이 황무성 씨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예. 유한기 씨, 그러니까 이 황무성 씨가 유한기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한기 씨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황무성 씨가 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 언론에 쫙 퍼진 것 중에서 이재명이 직접 증인신문을 나서면서 자, 이런 문자 혹시 보셨어요? 이런 문자 나한테는 왔는데? 라고 하면서 황무성을 직접 닥달하는 장면이 직접 신문하고 몰아붙이는 장면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요 부분인데요. 양심 선언하라고 이 황무성 씨가 유동규를 닥달을 하고 난 다음에 유한기 씨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유한기 씨가 열받아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사장님 정말 이상하네요. 아니 사장님 퇴직 문제를 왜 대장동하고 엮습니까? 그렇게 왜 여론몰이를 하세요? 사장님의 부끄러운 문제, 그러니까 사기죄 때문에 나간 건데 그걸 어떻게 대장동하고 묶으며 저한테 양심 선언하라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라고 되받아 쳐버린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묻습니다. 봐, 야, 황무성이 네 유한기한테 양심 선언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답장 못 받았어? 황무성이 말하죠. 없습니다. 나는 받은 적 없어요. 자, 나는 이런 거 받았는데 유한기가 니한테 이런 문자, 반박 문자 보냈다고 여기저기 알렸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제보를 해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 자, 어때? 맞아, 아니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황무성 씨가 딱히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법정이 엄청 난리가 났겠죠.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판사 입장에서 보면, 오,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재판부, 뭐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 특별한 거 갖고 있다, 특이한 거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어디서 났어? 라고 묻죠. 재판부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났어요? 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위에 있게 요게 경향신문 보도군요. 궁금하네. 왜 갖고 있나? 마치 그 무슨 부정한 증거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기사를 쓴 거죠. 이거 아주 이거는 정말 개새끼예요. 이거 어떤 놈이 이런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는 수준이야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왜곡을 할 수 있죠? 현장에서 이 상황을 봤다면 이렇게 쓸 수 아니 현장 보고 아니고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재판부가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의문을 제기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쓸 수는 없어요. 현장에서 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현장에서 보았다 하더라도 그게 내 느낌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어야 될 거예요. 재판부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해야 되는, 왜 갖고 있나, 뭐 잘못해서 갖고 있냐 이런 의미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자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황무성 씨 증언 자체는 아무 필요짝이 없는 거죠, 그죠? 황무성이 뭐 와가지고 뭐라고 개소리 하든가 말든가 일단 야 이건 넘기고 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증언의 신빙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 증거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 경위가 확실하면은 이게 증거 채택을 할 수 있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가 물은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베베 꼬아서 기사를 씁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 차장님의 퇴직 문제 이게 이거예요. 황무선 전 성남도계공 사장 재직 시 사기 혐의 수사 퇴직 후 법정 구속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로 감경. 죄질이 안 좋대. 자, 여기서 저는 한동훈이 늘 했던 얘기를 하나 꺼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범죄자하고 깐뿌 먹는 세상이 됐어요? 대한민국 검찰, 니들 언제부터 범죄자들하고 깐뿌 먹었냐? 이 언제 이거 한동훈이가 한 얘기죠? 범죄자하고 깐뿌 먹었다고. 범죄자하고 깐뿌 먹는 검찰, 이게 검찰이야, 이게? 아이고, 참. 자, 사문난정님 이런 말씀하셨네요. 검찰이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알았지. 알면서도 지금 이런 짓 한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이 유한기 씨 문자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보다 중요한 거는 황무성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황무성이라는 사람을 왜 이 자리에 끌고 왔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황무성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이번 재판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장동 사건이 됐든 아니면 뭐 무슨 사건이 됐든 이 황무성이라는 사람은 그닥 재판하고 관련이 크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열린 재판이 어떤 재판이라고요? 예. 선거법 사건이라고. 선거법 사건은 어떤 부분? 이재명 대표가 나 잘 모르는데 김문기 이 부분에 대한 사건이라고. 그러면 황무성이 김문기하고 이재명의 관계를 잘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지. 황무성은 유동규, 유한기와는 각별한 사이인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한 사이인지는 모르겠으나 김문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사장에서 쫓겨나는 과정이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죠? 지는 지가 잘못해서 쫓겨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왜? 이게 왜 이 사람이 법정에 나오죠? 웃기는 거죠. 핵심은 김문기와 이재명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런데 황무성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황무성이 어떤 이유로 사직을 했든 간에 김문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김문기, 이재명의 관계와 황무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 황무성이라는 사람을 증언대에 세운 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을 욕할 사람을 골라낸 거야. 가장 가열차게 이재명을 욕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오! 황무성이라는 놈이 있어요! 라고 해서 이 황무성이 법정에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언대에 섰다는 것 자체가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얼마나 개새끼인지 여기서 한 번 더 드러났다라고 해도 되겠죠. 자, 여하튼 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새로운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황무성 씨는요, 제가 볼 때 유한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이 황무성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돌아가신 분을 다시 모셔와가지고 물어볼 수 없는 것이긴 하나,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유한기를 가장 많이 압박했던 사람은 누구? 황무성이에요. 황무성은 유한기를 거의 쥐잡듯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2021년 대선 직전에 자신이 엄청난 돈을 주고 성남도시공사 사장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쫓겨났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 잘못이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나를 쫓아낸 유동규 아니 유한기 너 이번에 맛 좀 봐라 라고 하면서 야 너 이 양심 선언해 라는 식으로 압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황무성의 얘기를만 듣고 언론에서는 얼마나 이 유한기 씨를 닥달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유한기를 거의 쥐길놈 취급을 했다고. 유동규와 함께 유한기를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갔어요. 얼마나 이 사람은 억울했을까? 자기는 그냥 하위직 직원에 불과한데 자기는 거의 유동규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정말 열받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유한기 사망에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황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과연 유동규하고 황무성은 어떤 관계였을까? 유동규는 왜 이 황무성한테 돈을 받았을까? 그리고 받은 돈은 정말 갚았을까? 그리고 왜 그 사이에 유한기를 끼웠을까? 돈 받으려면 제가 직접 받지 왜 유한기를 통해서 받지? 유동규와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아까 잠시 설명했었습니다만 유동규가 이 황무성을 사장에 사실상 선임을 해요. 그래서 성남도시공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두 사람은 골프까지 치고 다니고 서로 이렇게 뭐 향응제공도 좀 받은 것 같아. 자, 결국
이 황무성이라는 사람은 사장직을 사실상 산 거야. 뇌물 주고 산 거야. 실제로 돈 거래도 있었어. 왜 했을까요? 그 돈은 무슨 성격의 돈이었을까요? 유동규한테 왜 돈을 줬죠? 빌려줬다고? 야, 이씨, 누굴 바보라나, 이. 뇌물 사건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변명이 뭔 줄 아세요? 빌려줬다요. 뭐 돌려받긴 발랐더라고. 근데 여하튼 자, 어쨌거나 유동규는 황무성을 사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황무성을 사장으로 영입을 해놓고 유동규는 무슨 짓을 했다? 예, 사실상 이 황무성 씨를 바지 취급을 했습니다. 자, 바지 취급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 왜? 곧 잡혀갈 사람이니까. 바지네 뭐. 자기가 맨날 이게 잡혀갈 상황이니까 당연히 바지가 될 수밖에 없지. 황무성 바로 밑에가 누구? 유동규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장, 유동규는 본부장. 근데 이 사람이 맨날 수사받고 있고 잡혀갈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찌돼? 예. 바지일 수밖에 없었겠지. 유동규는 애초에 바지 사장을 앉히려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이 부분은 참 재밌죠. 자, 여기서 물론 이 유동규와 황무성의 관계를 찾아가다 보면 또 새로운 얘기로 또 접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황무성 씨가 유동규한테 1억 3천만 원을 준 돈이 직접 간 게 아니라 유한기를 거쳐서 가게 되고 이게 그 형식상 채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채무 관계인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돈을 유동규가 또 갚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돈은 결국에 다시 돌아간 거지. 예. 자, 그러면은 이 돈이 오고 가고 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딱 이 무렵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딱 요 왔다 갔다 한 이 무렵에 있었던 일이 바로 그 유동규가 갑자기 생각나. 남욱한테 3억인가 하는 돈을 받아서 누구한테 갚고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유동규가 자신의 채무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유한기한테 1억 빌렸다가 뭐 다시 갚기도 하고 뭐 3천만 원을 빌려서 갚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 돈의 출처가 어디? 황무성이었던 거야. 근데 이 부분이 뭐하고 얽혀 있다? 유동규가 남욱으로 받은 3억. 이 3억의 그 사용처와 또 얽히게 돼요. 유동규가 남욱한테서 총 2억 얼마를 받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1억은 그 철거업자한테 뜯기는 걸로 돼 있죠. 그 철거업자한테 4천만 원 받아가지고 술값 갚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 철거업자한테 돈을 3억을 뜯길 뻔했다 그러잖아요. 3억을 다 뜯길 뻔했는데 협상을 잘해가지고 1억으로 메꿨다, 퉁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남욱한테서 받은 2억 몇천 중에서 1억은 거기에 썼고 나머지는 어디다 썼어? 여기 쓴 거지 뭐. 황무성한테 쓴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참 기묘한 형태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들 간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황무성은 지금 왜 저 난리를 치는 걸까요? 자기가 준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참에 뭘 좀 한가닥 해보려고 그러나? 여하튼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기자를 하든지 뭐 언론을 하려면요, 사실 이런 부분에 천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표면에 드러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어떤 핏대를 올렸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어떠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도쯤은 파헤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언론이잖아. 근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그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 참.
도학렬님 골 때리네 했었고요. 사문난정님 그렇게 돌려줬구나.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근데 왜 김용한테 줬다고 하니?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요게 이렇게 뭐 돌려주고 됐든 어쨌든 간에 이게 돈 거래가 막 있었던 거 아니야. 자기가 철거업자한테 돈 받고 황무성한테 돈 받고 그래서 뭐야. 다 뇌물이에요. 돌려줬어도 뇌물이야. 돈 거래 자체가 뇌물이에요. 자, 근데 그 돈을 또 어디서 충당을 했다? 남욱한테 받아서 충당했다. 이것도 뇌물이야. 나중에 뇌물액수 뭐가 된다? 예, 오고 간 돈은 사실 3억이 오고 갔지만 나중에 계산할 때는 얼마가 된다? 9억이 되는 거예요. 야, 6억이 되는 거예요. 받았다가 돌려준 거 이거 그 다음에 다시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받아왔잖아. 그것까지 합쳐서 6억의 뇌물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 범죄가 그 형이 어떻게 된다? 엄청 부풀죠. 6억 정도의 뇌물을 받으면요 최대 징역 10년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내가 김용 줬어, 정치 자금으로 줬어가 뭐야? 나는 거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 그게 뭐가 돼? 내 죄는 매우 가볍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참 답답하죠. 예. 예,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재판 관련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받으시죠? 승질나시지? 예, 참. 제가 웃습니다. 웃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